해킹의 화제까지 국가 전산망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쉘파 김명주 교수님, 원래 그 전공이신 컴퓨터 보안에 다시 네, 요즘 이제 보안 쪽으로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거 뭐 두 개 다 하시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AI도 사실 안전 밑에는 보안이 깔려 있어서 예. 뭐 무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2023년 11월 17일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의 포트 고장으로 정부 전산망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46시간 안에 복구가 됐는데 2년이 안 된 지난 9월 26일 정부 전산망 전체가 마비가 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정부 전산망 주요 정보화 시스템이죠. 온나라 시스템 포함해서 647개가 작동 중지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사실은 이제 이 전원 서버가 있으면 정전이 되면 이게 시스템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정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무정전 전원 공급기라는 UPS라는 게 있습니다. UPS라는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네. 리튬 배터리가 아시겠지만 지난번 3년 전에 카카오 화재 사건에 네. 이제 주범이 됐었고 또 최근에 뭐 전기자동차도 화재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불이 나면 옆에 있는 서버하고 대략 한 60cm 떨어져서 이게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야 이거를 옮겨야겠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6차례에 걸쳐서 이제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배터리 어떤 이유 때문에 충격이 가해진 것 같고 이게 불이 난 거죠. 네.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는 불이 나면 이제 열 폭주 현상이 발생을 해서 보통 1000도까지 올라가고요.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산화탄소로 된 소화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뿌려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수 그렇죠. 대개는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물을 계속 공급해서 꺼야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옆에 서버가 가까이 있고 불이 났으니까 막 물을 뿌리면 컴퓨터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을 뿌리지 않고 이산화탄소 소화제 같은 걸 이용하다가 이제 불이 너무 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물을 뿌려서 하나씩 걷어내면서 이제 요 수조 속에 담그는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서버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죠. 서버들이 영향을 받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섰던 서버들이 대략 한 90개 정도가 섰고요. 나머지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그 뒷단에 돌아가는 거 내지는 이제 그 서버실 전체가 다 망가졌으니까 이제 항온 항습기라고 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망가져서 그 센터에 있는 서버 전체가 다 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 시설이라서 뭐 화재가 난 뒤에 바로 이게 뭐 복구 절차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2020년 10월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났을 때 당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카카오 같은 화재가 벌어졌을 때 정부 전산망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해서 저는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 3시간이라는 숫자는 원래 이제 소위 말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정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1등급에 속하면 보통 105분 정도를 견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45분 이내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이게 1등급으로서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등급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보통 뭐 1, 2등급이면 3시간 안에 다 복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딱 2년 전이죠. 그 네트워크 장비가 망가져서 전산망이 한번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3시간 이내 복구 안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46시간 지나서 복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이런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통 디제스터 리커버리 플래닝 그래서 DRP라는 게 있고요. 또 업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플래닝 BCP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구현되지 않았고 BCP, DRP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중화입니다. 지금 서버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하고 쌍둥이 서버를 계속 같이 켜서 일단 A라는 서버가 움직이다가 얘가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턱 쓰면 B라는 서버가 바로 따라오는 거죠. 이중화인데 그 이중화도 장소가 좀 달리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중화를 시키면 이게 같은 장소에서 물난리 나거나 화재가 나면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하나 있으면 또 하나는 이제 광주에 있고 대구에 있고 그렇게 해서 원래 대전이 본원이고 광주하고 대구에서 이제 백업 서버처럼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론과 달리 실제로는 다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김대중 정부 초기에부터 이제 IT를 투자를 해가지고 디지털 쪽에 굉장히 앞서 왔던 건 사실인데 맞습니다. 전에도 그 김용주 소장님이 걱정했던 게 초기 투자는 이루어졌지만 이게 사실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디지털 한번 뭐 해놓으면 계속 가는 줄 알고 말이죠. 네. 투자를 못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사실은 김명주 교수님이 몇 해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중화 이것도 사실 이제 돈 문제인데, 그렇죠. 돈 문제인데 문제죠. 예, 네. 정부 전산망 아직 이중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DJ 정권 때 우리나라 이제 보통 디지털의 원년처럼 네네. 정부가 아주 잘 돼서 그 뒤에 이제 유엔에서 전자정부 평가하는 게 있어요. 네네.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데 2010년도에 1등을 했고요. 네. 그 뒤로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3등으로 떨어지더니 예. 이제 작년 2024년에는 4등을 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뭐 다른 나라도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죠. 근데 약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자정부나 이런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데 돈이 급한데 왜 거기에 대해서 돈을 넣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네트워크 장비도 그거예요. 내구 연한이 보통 5년입니다. 5년인데 그 스위치가 문제됐던 게 7년짜리거든요. 벌써 이제 내구 연한을 넘어섰는데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말썽이 생겨서 이제 2년 전에 생겼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체계적으로 바꿀 거는 다 바꾸고 그다음에 이중화 작업도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2년 전에 그 사고 때문에 전자정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시행령을 이제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행령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중화를 이제 2026년 그다음에 이때 시범적으로 하고 2027년에 완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은 쭉 세워놨습니다. 근데 아직은 일부만 이제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왜 이중화가 안 됐느냐 그러니까 일부만 되고 나머지가 안 됐습니다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과정상에서 있었기 때문인 거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앞서가는 분야 그런 분야에 더 투자를 해서 초록차를 만들어야 사실은 이제 경쟁 우위를 갖는 건데 우리가 좋은 겁니다, 그만. 네,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번에 원인 놓고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시끄럽잖아요. 네. 뭐 2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2년 전에도 집권 여당한테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도 아니 그 집권 여당 그 직전인데도 원죄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2년 사이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이런 네. 거는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죠.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정부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는 크게 보면 정치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제가 초기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권이 새로 바뀌면 앞에 정부가 아무리 잘했어도 얘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특히 이게 전자정부나 디지털 정부 쪽은 전면 재검토를 해서 기존에 하고 똑같은 흐름으로 가지 말고 뭔가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못했고요. 또 이번 정부도 사실은 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아시겠지만 이제 탄핵 정부이라서 사실은 인수위원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도 없이 그냥 이제 급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정부도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에 이제 국가 전산망 사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격변에 의해서 생긴 어떤 희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원인을 따지고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럴 때는 원론적인 이야기 좀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을 이용한 그 경쟁력 이게 우리 이제 미래인데 네. 여기서 이렇게 덜컹거릴지 몰랐는데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화재 사태가 또 발생했을 경우 이제 하여튼 뭐 시간 안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네.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 근데 이게 행안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근데
아무래도 행안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실력이 뭐 못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과기정통부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이 IT 쪽 분야는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직적인 이제 기민성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면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좀 이쪽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좀 도와주거나 아니 이쪽을 인수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세계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은 이제 신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뭐 첨단의 지식들을 받아들이거나 장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바꾸거나 기술들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더딘 편이세요. 그래서 2년 전에도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별로 채용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민간 전문가들이 아무리 뭐 연봉 상한선도 높인다고 해도 공무원 세계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적인 것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UPS 이제 무정전 전압 공급기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금 대전 본안이 원래는 옛날에 그 한국통신이라고 전화국 아시죠? 네네네. 전화국의 전산센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주에 있는 클라우드 센터처럼 어떤 새로운 거를 감안해서 설계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보통 컴퓨터 옆에 전원 코드 두고 얘가 혹시 정전될 거에 대비해서 UPS 옆에 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구조가 서버하고 서버를 이렇게 마치 창고처럼 막 쌓아놨고요. 네. 서버 사이가 한 1.2m 정도 되고 또 그 사이사이에 각각의 UPS가 또 이렇게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UPS 사이사이가 한 6cm만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이제 여기서 화재가 나면 큰 사고가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랬던 케이스라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클라우드 시스템은 UPS는 이제 워낙 그 사고 날도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지하에 두거나 별도의 건물에 둡니다. 요즘에 전기자동차 지하 주차장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랑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이제 센터의 설계도도 사실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권을 가지면 사실은 이렇게 국제 경쟁력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정권을 가져도 뭐 자기를 위협하는 정치를 위협하는 거에만 위험을 느끼고 국제 경쟁력은 무심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철저히 실패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거를 정말 타산지적 삼아서 국제 경쟁력이 곧 정권의 안정이다 이런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몇 주 전만 해도 KT 소액지불 해킹 사건, 롯데카드 해킹 사건 뭐 이런 해킹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정부 전산망 전국적 마비라는 이제 정말 너무 큰 재앙이 발생했는데 AI 사회로 접어들었을 때는 사실은 더 의존이 많이 될 텐데 그렇죠. 디지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뭐 AI도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디지털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얘도 이제 서버가 있고 엄청나게 큰 클라우드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해킹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AI 시대로 접어들어서 해킹이 벌어지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이 전산망 이제 마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통해서 막 쓰고 있는데 전산망 마비가 벌어지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디지털 사회는 건축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반도 더 튼튼해져야 돼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AI 기본 사회, 뭐 AI를 통해서 국가의 큰 이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이든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 영역, 뭐 이중화를 포함한 이런 디지털 정부 지원 정부 시스템의 어떤 확실한 이제 그 재난 복구 계획이죠. 이런 부분들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잘 풀어야겠다. 그래야만 그 위에서 이제 꽃피울 수 있는 위대한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 거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드웨어가 없는데 소프트웨어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AI 사회 또 디지털 사회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가 전산망에 우리가 초기에 잘 투자했지만 더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새롭게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네. 앞서가는 분야 더 앞서가려면 더 예산을 투자하고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김명주 교수님이 AI 뭐 안전 문제로도 걱정이 많은데 또 컴퓨터 보안까지 이렇게 터져서 그 안전이라는 키워드 안에
이제 보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실 예, 보안도 들어있고 뭐 윤리도 들어있고 아까처럼 이제 시스템의 어떤 그 재난 복구도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연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김명 교수님 아바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봇의 인공지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